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호편의 한부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주말에 있었던 그 민주당의 서울 집회, 이게 완전히 실패했다. 저도 뭐 처음서부터 몇 차례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요게 많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하다 보니까 자,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을 가지고 장외 투쟁하는 것은 손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개헌하고 특검 원내에서 좀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변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방탄을 위한 집회가 이제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실패한 원인 중에는 그 현장에서 말이죠. 이재명이 주변 인근에서 구속을 외치는 그 시위도 상당했다. 자, 그런 점에서 완전히 실패다라고 하고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방탄을, 다른 한쪽에서는 집권할 수 있다는 집권 플랜 본부. 이거 김민석이가 단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권 플랜 본부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요, 아예 집권 준비단을 띄웠어요. 야, 이거 완전히 국민을 말이죠. 무슨 전에 조우기가 무슨 가제 무슨 뭘로인지 아른다 했는데 이거 국민을 뭘로 하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가야 할 곳이 용산 아니면 청와대가 아니고 지금 영창인데 집권을 준비해? 야, 이거 개딸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이런 파렴치한 내로남불의 전형은 유사일의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이재명 제가 방탄해봐야 소용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민형사 소송이 지금 이재명한테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요 소송, 그러니까 이제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본래는요, 손해배상 소송은 이 형사 재판이 끝나고 나면 하려고 그랬는데, 이 형사 재판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되느냐? 소멸시효가 생기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5억 1천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총 배임 형의가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 형의가 4,895억인가요? 거의 5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알거지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경제적으로도 쫄딱 망한 이재명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4,895억. 그러니까 이번 제기가 5억 1천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5억 1천이냐? 이게요, 합의부로 넘어가려면 5억이 넘어야 된대요. 자, 그래서 손해액 특히 일부만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요, 이 변호사비야 대충 어디서 떼오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법원에서 배상을 명령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우파 진영,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거 아니에요? 우파 진영이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파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조갑재, 그 다음에 정규재, 정규재야 원조까지는 아니지만 조갑재, 지금 언론인 조갑재는요, 조갑재 씨의 경우에는 완전히 보수의 핵심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요 보수의 핵심인 조갑재 씨가 연일 윤 대통령을 지켜가고 있다. 요게 이제 지금 언론에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이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무서운 게 이제 보수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아침에 이제 김민전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썩어도 분열이 안 되는데 한국 보수당은 분열해서 망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에서 망한 거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선요, 지금 토요일에 있었던 이재명의 집회와 관련해서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제가 보기에는요, 거의 그 대동소이한 그런 논평을 보이고 있는데, 뉴델리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이거를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민주당 장외 집회, 일반인은 외면했다. 이재명 방탄쇼 국민이 알아봤다. 요 기사 내용을 보면요, 기사 내용이 조금 길은데 제가 여러분께 최초에 보도해드렸던 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저도 그랬잖아요. 일반인들이 등을 돌리고 당원들만 있다. 개딸들만 있다. 그래서 본래 목표가 2만, 10만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 2만도 안 됐는데 2만도 안 되고 17,000명이라고 지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다 보니까
처음에 10만이라고 했다. 그래도 아니야. 망신이야. 그러니까 20만으로 늘려. 그래도 망신이야. 그러니까 30만으로까지 늘려 잡았지만 이게 누가 믿냐 이거예요. 경찰도 2만 안에 2만이 좀 못 될 수 있다. 그래서 17,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30만에 15분의 1밖에 모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국민들이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 그러니까 좌파 국민들이라도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좌파 일반 국민은 거의 없어. 민주당이 총동원 내려갖고 끌고 온 개딸들 강성 당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또 짱망했느냐? 이게 이제 방탄 집회라고 우리 이제 여권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요. 이재명의 무죄 탄원서를 받는 행사가 별도로 열렸어요. 무죄 탄원서 피켓을 들고 연호하는. 근데 그 옆에서는 뭐가 있었느냐? 무죄가 아니고 이재명 구속해라, 이재명 구속해라, 이재명 구속해라. 이런 구호가 또 외쳐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지금 이제 집회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탄핵의 동력을 좀 키워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하니까 이제 탄핵은 안 되겠다 싶어서 원외 탄핵 이런 집회보다는 원내 특검 개헌이 훨씬 낫다. 자, 그래서 공세 전략의 방향을 원내로 지금 이제 바꿨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이제 거꾸로 이거 봐라. 개딸들 중심으로 정치하니까 이렇지 않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원로 인사들은요, 당선 무효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탄핵은 고사하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에도 이전만큼은 힘이 실리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윤석열이 싫다고 다음 차례가 이재명일 것이라고 하는 이진법적 정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원로들의 지금 반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것은 이제 방탄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할 수 없다. 더 이상 재판관들을 겁박하지 말아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탄핵 1순위는 윤 대통령이 아니고 바로 이재명 본인이다. 그래서 이제 김기현, 그 다음에 곽규태 이런 분들이 박준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는 이제 사이비 교주인데 이 사이비 교주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선동질에 나선 것은 아니냐. 이러한 비판도 지금 우리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재명이가 말이죠. 시국이 엄중한다면서 이번 주말에는 지금 이제 국회 운동장에서 말이죠. 가을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또 완전히 국민을 갖고 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집권 준비 조직인 당 대표 총괄특보단도 출범을 시키고요. 집권 준비단을 공식적으로 이제 강화하고 있어요. 집권 플랜 본부. 자, 그래서 그리고 또 반기업 이미지가 이제 이재명이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계하고의 접촉면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계와의 접촉면도 늘리고 그리고 또 이 집회를 15일 날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1심 통과되는 당일 날 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고요. 그리고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걸 목표로 해서 무죄 판결 촉구 탄원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재명이가 미쳐도 한참 미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생중계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여론을 모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내분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방탄. 제가 그러잖아요. 과유불급. 아니, 그러니까 쫄딱 망한 게, 아니, 방탄 집회가 아니라면서. 우리가 이제 방탄 집회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심의 분노야.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 소리는 쥐들만 외치고 있고 어느 시민도 거기에 동조를 안 했어요. 거꾸로 이재명 구속하라는 이런 외침, 이런 구호가 현장에서 난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이제 우파의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뭐냐? 이제 보수하면 이 조갑제 하면 뭐 보수에 이제 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상당한 평가를 받는 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정규제하고 지금 이제 이 정규제하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조갑제 요 두 분이서 지금 이제 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보수계 안에서 이러한 조갑제에 대해서
강한 비판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은요. 자, 조갑재 씨가 방송하는 걸 보면, 자, 이거 보시죠. 윤석열의 자포자기, 자기 파멸을 신호탄. 자, 1일 전, 하루 전날, 지옥문이 열리고 댐이 무너졌다. 탄핵하야, 탈당, 개헌, 식물화. 고집불통 아나무인 윤석열이 위기를 만나니 통제불능의 자포자기. 자, 그래도 여기는 윤석열은 자포자기, 자기 지지 기반은 총붕괴, 2주 전에. 그래서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전 지역 전 연령 전 직종에서 윤석열 부정평가가 압도적이다. 그리고 김여사 특검 찬성은 63%, 부정평가 69%, 의료 대란이라는 암세포는 급속 전이죠. 요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규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조규제도 또 그 지금 SNS 글을 올려서 지금 선동에 나서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조규제의 글을 이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 정규제, 예, 조갑제하고 정규제.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참 이런 분들이 참 이게 한 번 배신하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영원히 배신하는 것이다. 이게 자, 요게는 이번에요. 정규제 글을 여러분께 이제 올려드리겠는데 이 정규제 글을 지금 제가 이제 바로 올리겠습니다. 자, 요게 정규제 글이에요. 자, 요걸 보시면 가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정규제 글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은 작범이지만 윤석열은 악인이요 국사범이다. 3년 전에 사람들을 붙잡고 목이 쉬도록 떠들던 말이다. 헌법의 자유권 조항들은 검찰의 업무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달린 일이다. 구속하고 강제로 질문하고 윽박지르고 범죄의 구성을 협박하고 주변 사람들을 죄로 올가내는 그런 말이다. 민주사회에서 국가 권력의 제멋대로 오남용을 주특기로 하는 정치 검찰을 우리의 대표자라며 내세웠던 보수였다. 박근혜와 200명이 넘는 그 정부 인사들을 파기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관사 14명을 기소해 갖은 고문을 다 하는 일대 악인 아니었다. 그를 선택하는 악마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였다. 보수는 그것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심조차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지금 저급한 음모론에 포획되어 지적, 정신적, 영적 암흑을 헤매는 것이 그에 대한 작은 형벌인지도 모르겠다. 자, 여기 이제 JKJ 정규제 딱 이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보수의 현실이다. 그래서 보수가 망하는 게 이제 분열해서 망한다. 뭐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적이 아니라 뭐 공개적으로 다 드러난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여러에서 보수의 분열이 지금 시작되는 그런 초기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요 보수 분열의 씨는 누가 뿌렸느냐? 한동훈이가 뿌렸다. 요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여기에 사안의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보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제 그 집회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하는 집회 시위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민심의 동요가 전혀 없었다. 민심이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숫자보다도 더 크게 실패한 것이라고 보는. 그래서 이재명이가 말이죠. 구속하라 하니까 쩔쩔 매고 그냥 빠져 도망가다시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본래 이재명의 주특기가 뭡니까? 도망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는 거. 와, 이 비참한 상황이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손배소까지 이제 이 4,890 이제 이재명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은요. 그러면 지금 여론의 지형을 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사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의 경우는요. 이제 오늘 사설인데 여권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을 느끼나. 이제 비판적 시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비판적인 사람들의 시각을 여론으로 딱 묶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요. 자, 우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한테 하면 입장문 요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소통과 국정쇄신을, 한동훈에게는 당정일체와 당의 단합을 부탁했는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탄핵이 거론된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당부였을 것이다. 옳은 얘기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명태균 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리고 영남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해명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라. 그리고 인사조치를 포함한 새 실안을 빨리 발표하지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라가 큰 나락에 빠진다. 이런 위기, 이런 걸로 보면 여권 정체가 총체적 위기감에 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즉 월 말이 가서야 얘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 개원식에 이어서 시전 연설을 하지 않은 것이 불통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범어사도 방문해서 자구우면하지 않겠다. 돌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게 과연 어떤 의미겠느냐. 한마디로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줄 알았는데 야당의 모욕적 언사나 형태를 참기가 싫어서 국민에게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안 나가겠다고 하는데 무슨 돌을 어떻게 맞고 가겠다는 것이냐. 예. 그래서 여권 전체가 위기감을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 못 느낀다는 것이냐. 그래서 일찍이부터 지금 이제 조선일보도요. 지금 이제 친한 논조를 보이고 있어요. 요 실제적인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앙일보입니다. 오늘은요 이상하게도 동아일보는 사설이 없어요. 중앙일보는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이요. 전국 혼란은 장애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본래 가두 시위, 그러니까 이제 외부 집회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 힘이 없을 때 하는 게 이게 집회인데 여당은 지금 대다수 그러니까 아주 제1야당인데 어떻게 국회를 포기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해서 윤석열 정부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상태다. 이런 초강력 야당이 대체 뭐가 부족해서 장애로 나간다는 얘기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여론선동이 아니라 정확한 진상규명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논란은 의혹은 무성하지만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은 별로 없다. 그러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여당과 협의해서 명태균 사태의 전무를 바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고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장애로 뛰쳐나가는 것은 국제 정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봐도 요거는 옳지 않다. 예, 요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국익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올인해도 성과가 나올까 말까인데 입법부의 운영권을 쥔 거대 야당이 장애 선동에나 매달려서야 되겠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일보 사설이 어쩌다가 조선일보보다 좀 나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민주당은 이번 집회가 사법부 압박 유형이라는 비판에도 유념해라. 어떤 경우든 전국의 혼란은 국회라는 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윤 대통령 역시 대국민 해명과 사과, 철저한 인적 쇄신, 영부인 외부 활동 자제를 포함한 획기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하다. 검찰도 명시 관련 수사가 늑장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로 함정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사안의 성격상 윤 대통령 부부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뒷말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언론 주요 매체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 것은 이번 중앙일보가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중앙일보가 이제 회색지대 언론이라고 저는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여론의 추이를 우리가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속속들이 좀 꿰뚫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저는 말씀드리지만 팩트만큼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논평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보수 재단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사태도 엄중히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